신지혜 이준석 신지혜가 기성 정치인 올드보이들에게 고한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목을 직접? 네, 제목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런 거 하면 또 싸가지 없다 소리 들어요. 올드보이들에게 고한다 뭐 이런 거. 직접 요청하신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던 게 예. 현실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예를 네. 들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제 민주화 세대가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칠 때 과연 그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뭐 연장자에 대한 예의 이런 개념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주 중요한 민주화의 가치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숙주의 또는 어떤 예절이라는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언로가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20대 투수가 뭐 40대 타자를 상대한다 그래가지고 살살 던져야 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아니면은 나이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수식어가 쌓아붙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제가 손학규 대표랑 이제 갈등 상황이 있는 속에서 대표님 같이 물러나시죠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댓글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은 어린 놈이 역시 싸가지가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말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싸가지가 없다라는 게 온다든지 아니면 저것은 뭐 금도를 벗어났다면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이고 또 반대로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과 다투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거기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단순히 손학규 대표님께 예의를 차리고 정중하게 우리 당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바른정당계가 보여주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언사들은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한테 찌질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굶어가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이나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에게 그렇게 언사를 높이시는 것은 이것은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드보이에 도전한다. 청년이기 네,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말 있다라고 하는 끊고 것은 예. 좀 바른정당계에서 손학규 대표한테 찌질하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바른정당계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굳이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단식하신 분한테 이럴 수도 있느냐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결국에는 예의 프레임이거든요, 보면은. 사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주장은 단식과 무관하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네.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앞으로 저도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단식하면 됩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저는 주제가 제대로 된 주제가 비판을 아니어서 해야 제가 좀 된다는 자르겠습니다. 것이지. 오늘 말을- 주제는 네. 두 분이 선정하신 주제는 그 기성 정치에서 그러니까 올드보이들만의 문제인가. 이게 사실 보이라는 말, 올드보이라는 말도 이게 사실은 좀 성차별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성 정치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만의 문제인가. 지금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제기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태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올드보이의 올드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뭐 아까도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평균 재산 40억, 그다음에 이번에 20대 국회의원들의 토지의 전체 300명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전체 크기를 보니까요. 여의도 면적의 1.5배예요. 네.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검사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정치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들을 위한 정치로 하고 있느냐,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그 조금 더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구태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어떤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의 말은 그냥 욕설을 하라, 뭐 이렇게 예의 없게 굴라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싸움이 지금 정치권에선 보이지 않는다. 막말만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건 근데 평하고 제가 싶습니다. 당황해서 그런데 선거에 저희가 안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같이 물러나자고 하는 것이 예의가 없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뭐 그게 막말입니까? 아니면 저는 왜 젊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게? 전 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예.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게 나이의 여부를 상관없이 타인에게 얘기를 할 때에는 정도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 녹색당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가 그게 아니고 아마 지금 이준석 의원한테 그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청년으로서 정치하기 힘든 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네. 이제 지역구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엔 지역구 정치에서 우리가 성적을 매기는 것들이 저도 경험해 보면은 뭐 얼마나 평소에 주민과 교감했느냐
아니면 민원사항을 잘 처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저도 열심히 하죠. 하는 만큼은. 근데 하면 할수록 과연 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육이 항상 문제점을 삼는 게 공부하는 과목과 나중에 실생활에 쓰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이 시험 과목에 맞춰서 정치를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과연 이게 정치인을 뽑는 올바른 시험 과목들인가에 대해 가지고 예를 네. 들어 뭐 평소에 뭐 지역구 주민이 밤에 11시쯤에 일부러 전화 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어디로 나와라. 누구랑 같이 있다. 꼭 소개시켜본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예의상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게 내 정치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그런 식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그런 지점도 한번 유권자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많이 부패하고 있을 때는 정말 억울한 것을 민원을 정치인을 통해 친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뭐 나름 정의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까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원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 최근에 취업 청탁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근데 그런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소 관계에 대해 가지고 비중을 많이 두시는지 예.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자가 되는 위치로 만족 못 하시는 건지. 왜냐면 그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따라잡기 어려운 지점인 게 뭐냐면은 아까 신재 위원장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을 다 받쳐주려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재산이 있어가지고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니고 맨날 지역구 민원만 챙기고 다녀도 내가 정치할 수 있을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 필터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 정치에 약간 불필요한 요소들을 국민들이 제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국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의 정당법과 선거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탁금에 관련한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탁금이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앞다툴 정도로 높아요. 시장 후보 하실 때 얼마 냈습니까? 5천만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탁금은 제가 내진 않았고 시민분들이 모아주셔서 제가 그 돈을 낼 수 있었는데요.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시민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통령 나오려면 3억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나오려면 1,500만 원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럼 출마하면 끝이냐. 제가 TV 토론에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법상 TV 토론에 나가려면 이미 원내에 진입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소수 뭐 정당이나 아니면 신진 정당 같은 경우에 아예 도전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 같은 것들을 개정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거의 첫 문이거든요. 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좋은 결과를 의총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의 문제, 의식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분 듣기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두 분은 또 벌써 꿈이 되어버렸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오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지금. 네. 그렇죠?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